그러니까 오늘 당장 이 대화를 통해서 지금 당장 단판을 짓겠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면 절대 대화는 성공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실천 코칭으로 3가지 팁을 드릴 건데, 안녕하세요. 네, 나비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또 유익한 이야기 나누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도 또 환경이 조금 달라졌나요? 제가 이제 집에서 저의 방에서 녹화를 할 때랑 제가 코칭을 주로 하고 있는 미래의 언니들의 고민 살롱에서 녹화를 하는 날이랑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려고 오늘도 언니들의 고민 살롱에서 카메라를 켰어요. 오늘은 이제 소통과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소통을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대화를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결론은 그렇게 되겠죠. 소통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주로 사용하는 소통 기법이 대화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몸으로 소통할 수도 있고, 편지로 소통, 글로 소통할 수도 있고, 저희 많은 예술 뭐 다 소통이겠지만 주로 일상에서 가까운 사람들, 일상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과는 보통 대화, 말로 소통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소통을 한다는 게 우리는 말하는 것이고 대화하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대화를 좀 더 잘하게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적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이 성급하게 서둘러서 대화를 하려는 것이 가장 모든 소통을 방해하는구나 라는 걸 저도 이제 깨닫게 됐죠. 그러니까 오늘 당장 이 대화를 통해서 지금 당장 단판을 짓겠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면 절대 대화는 성공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실천 코칭으로 3가지 팁을 드릴 건데, 그 3가지 팁을 적용하시기 이전에 힘드시더라도 마음에 품어야 될 자세가 오늘 단판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것만큼은 피하셔야 돼요. 오늘 단판을 짓겠어 이러지 않는 조건 하에 지금부터 3가지 팁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가, 일단 만나면, 그냥 만나서 대화를 하면, 뭐 대화를 하기 위해서 책상을 폈든 일상 속에서 막 거닐다가 뭐 밥 먹다가 막 툭툭 튀어나와서 대화를 하시든, 모든 대화의 기초 상태는 공감부터 해주기예요. 공감부터 해주셔야 돼요. 이 앞에 단서를 조금 더 붙여봤어요. 잘잘못을 떠나 공감부터 해주기, 옳고 그름을 떠나 공감부터 해주기, 좋고 싫고를 떠나 공감부터 해주기, 결정 여부를 떠나 공감부터 해주기. 좀 어려우실까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린 감정이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감정이라는 게 일어나서 갑자기 훅 하고 어떤 나만의 내중심적인 감정이 올라왔을 때 상대를 공감해준다라고 생각하면 갑자기 답답하잖아요. 성급한 어떤 얘기를 막 하고 싶고. 그래서 여기서 공감을 해준다라는 거에는 상대를 공감한다라는 것부터 떠올리시면 안 돼요. 내가 상대 얘기를 듣고 있는데 불편한 감이 올라오네? 상대 이야기를 듣는데 답답한 감정이 올라오네? 그러면 내 감정부터 공감해 주시는 게 우선이에요.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이 공감이고, 있는 그대로 그 느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공감인데, 타자를, 상대를 공감해 주겠다라는 어떤 의지와 선행으로 바라보시지 마시고 내 감정부터 올라오는 그대로를 느끼고 바라보고 내 마음부터 공감해 줄래, 이런 태도로 있으시는 거고요. 지금 내 마음이 좀 불쾌한 마음이 올라오네? 내가 약간 답답한 마음이 올라오네가 올라오는데 상대도 뭔가 상대가 지금 약간 불안해하는 것 같으네? 상대도 조금 답답해하는 것 같으네? 그러면 상대의 답답함과 불편함도 그대로 같이 느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상 상대가 정말 말을 했어요. 나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잠깐 불편감이 느껴져. 나 지금 살짝 답답해. 라고 얘기하면, 답답하구나. 네가 지금 답답한 것이 잘못이야. 뭐 너를 답답하게 한 것이 내 탓인가? 이런 거 다 떠나서, 또 지금 불편함을 느끼는 건 옳지 않아, 이런 평가를 다 떠나서 너 답답함을 느끼는구나. 또 이 답답함을 느껴하는 너를 보니 나 또한 조금은 불안하고 답답하구나. 이렇게 해서 있는 그대로의 느낌 그대로를 느끼고 같이 공감해 주는 거, 이것이 대화의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대화를 잘하기 위한 이번에는 2번째 실천 방법이에요. 그 다음은 뭐냐면, 아이를 주어로 대화의 문장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저희가 뜻밖의 you를 주어로 대화의 문장을 많이 만든답니다. 이제 이 I냐 you냐 이런 표현은 그 비폭력 대화라는 이제 어떤 소통과 대화의 기준을 만들어 놓은 어떤 이론이 있어요. 우리 이제 국제 센터도 있고 저희 나라에도 MVC 센터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비폭력 대화를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일상에서의 대화, 내 내면의 치유, 상대방의 치유까지 확장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I를 주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I를 주어로 그 다음에 어떤 문장들이 오는 거냐면, 단어들이 오는 거냐면 I feel, I want, I request. 그래서 이제 뭐 영어로 말씀드렸는데 말 그대로 여기도 앞에 공감부터 해주는 것과 같이 I feel, 나는 느낀다, 이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만큼 느낌에 민감하고 감정이 먼저 활성화되고 이것부터 얼마나 표현하고 싶어 하는가가 이제 핵심인 건데요. 우리가 보통 상대를 바라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 때, 예를 들어 남편이 이제 퇴근을 하고 들어오는데 얼굴이 그냥 굉장히 우중충해. 그러면은 그냥 그 문을 열고 보면은 딱딱 편하게부터 던지잖아요. 아우, 당신 또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죽상이야, 왜 이렇게 또 얼굴이 그냥 찌그러져 들어와, 이렇게 표현을 한다거나 다 you로 먼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아까 공감부터 해주지 않는 와중에 you를 주어로 얘기를 하면 우리는 내가 나에게 만족스럽지 않은 현상을 보고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상대를 비난하거나 상대를 일단 압도하고 누르는 이야기부터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당연히 대화를 가로막겠죠. 소통을 가로막을 거예요. 남편이 오늘 또 지쳐갖고 얼굴이 우중충해서 들어왔어. 뭔가 나는 오늘 남편 하루 종일 남편을 못 봐서 만나면 저녁에 맥주도 한잔하고 싶고 재밌는 영화도 보자고 하려고 그랬는데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남편이 되게 어두운 얼굴로 들어왔어. 그럼 이것도 내가 만족스러운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다시 이유로 주어를 해서 자기 또 오늘 왜 표정이 왜 이래, 이렇게부터 나갈 걸 잠시 참으시고 눌러두시고, 어떻게? 나 지금 남편이 이렇게 온 것이 실망스러워. I feel, 나는 느껴. 나는 실망스러운 감정을 느껴. 나는 답답함을 느껴. 이런 식으로 내 마음부터 바라보시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굳이 혹은 지금 당장 상대에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면 I feel을 표현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남편한테도 나 오늘 실망스러워. 저녁에 혹시 자기랑 또 어떤 시간을 보낼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해서 I feel, 나 좀 실망스러워, 나 좀 속상해. 이것부터 얘기를 하시면 신기하게 you를 주어로 본의 아니게 비난처럼 나왔던 말을 들었을 때는 모든 대상은 방어부터예요. 뭔가 내가 공격받은 것 같고 내 마음이 공감받지 못한 것 같은 위축감에 방어적이라면 I로 얘기를 하면 거기에 원인에 내가 있는 것도 추측이 간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속상하고 실망스러운 것에 혹시 내가 원인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부터 전달되지 않았잖아. 이 사람이 지금 속상하고 실망스럽구나 라는 것부터 전해지면 여기에는 반드시 어떤 거리가 확보되고 시간을 끌 수 있고 여유의 공간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도 왜 내가 오늘 좀 지쳐 보여?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I를 주어로 얘기하는 것이 핵심 실천 사항이라는 거 오늘 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하는 것들, 또 요청해야 될 것들을 조금 발전시켜서 얘기하는 것들이 아까 I feel, want, request로 가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한 사례라던가 세세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코너, 나중에 이 코너를 다시 한번 만들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짤막하게 대화를 잘하기 위한 실천 코칭으로 핵심은 I라는 걸 더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대화를 잘하기 위한 세 번째 실천. 앞에 제가 서두에 드렸던 거예요. 어떤 태도로 오늘 이 대화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가 사실 이제 마지막에도 이어지는 건데 오늘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이게 결국은 세 번째 실천이 되시는 거예요. 한 시간을 길게 막 잘잘못을 떠나 공감도 해주고 I를 주어로 문장도 만들어서 그냥 조금이라도 비폭력적으로 얘기해 보려고 우리의 느낌을 공감하고 서로를 배려하려고 이렇게 애썼는데도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결론을 내시지 말아야 되는 것까지 하셔야 되는 거죠. 왠지 기대 좀 하셨나요? 내가 공감부터 해줬고 아이를 주어로 얘기했으니 이렇게 1시간이나 얘기했는데 오늘 내가 원하는 결론이 내려졌기를, 내가 원하는 것을 설득했기를 혹시 바라셨나요? 그랬다면 결국은 이 제가 드리는 실천 코칭을 제대로 수행하신 게 아닌 게 돼요. 이 마지막까지 해야 제대로 이제 실천을 하신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판을 짓지 않을 마음으로 공감부터 해주고 아이를 주어로 얘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도 결국은 오늘 결론을 내지 않고 대화를 마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 이런 대화를 했구나. 아, 오늘 이렇구나. 여기에서 대화 끝. 이렇게 되시는 거죠. 뭔가 그냥 찝찝하시고 좀 성격이 급한 불같은 분은 도대체 이런 대화를 왜 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오늘 당장 결론을 내리시지 않은 것이 뜻밖의 어느 때보다 빨리 원하는 결론에 도달하실 거예요. 두 분이 뭔가 협의를 안 한 것 같고 단판을 안 찍은 것 같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뭔가 번뜩하면 둘이 눈이 탁 마주쳐지면서 바로 이거 우리 이렇게 협의가 되실 확률이 훨씬 높아요. 꼭 저를 믿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힘드시더라도 뭔가 좀 시간을 끄세요. 시간을 끄시는 것이 진짜 둘 다 원하는 혹은 우리가 원하는 결론에 도달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 내가 성급하게 단판을 치려고 하면 할수록 뜻밖의 결론은 지지부진하게 안 나고 결론을 내려도 내가 싫든 제가 싫든 갈등이 일어나서 또 싸우든 반복되실 거라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3가지 실천 꼭 하시는 거예요. 공감부터 해주고 아이를 주어로 문장을 만들고 결국 오늘은 결론을 내지 않고 대화를 끝낸다. 이렇게 한번 지내보세요. 일상에서 이렇게 지내시면서 아이와도 남편, 아내와도 혹은 일상에서 자주 만나는 동료들과도 행복하게 한번 대화를 하시고 결론을 도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유익하셨나요? 네, 유익하셨다면 오늘도 어김없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저도 지금 힘을 내서 매일매일 더 적극적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는 데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